여기에서 하나 봐야 될 것은 시장 자체적인 부분에서 제일 이슈로 들어왔었던 것이 뭔가 라고 봤을 때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이 움직였잖아요.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이 움직이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세 이런 쪽은 한국도 문제고요. 4차 유행에 대한 부분 이쪽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4차 유행의 규모가 3차 유행보다 더 클 수 있다. 훨씬 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감염 생산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2.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염에 대한 부분이 한 사람이 걸리면은 한 사람 이상이 같이 걸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감염 경로도 모르는 환자가 28%다. 28%가 넘어 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로서 작용이 됩니다. 어쨌든 코로나 셀프 검사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셀프 검사에 대한 정부 측의 어필이 좀 더 세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지만은 문제는 민감도다라고 이렇게 진단학회나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얘기를 해요. 민감도가 셀프 검사에 대한 부분에 41%, 민감도가 여기 서울대학병원에서는 17.5%, 진단에 대한 부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셀프 검사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면서 움직이면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유리한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대형 제약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지금 움직인 그런 상황을 보면 그쵸?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 올라왔고,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SK케미칼, 녹십자가 오늘 세게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녹십자도 반전되는 부분 240 라인에서 반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전의 고점적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자리는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약 바이오의 여건이 조금 좀 유리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약 바이오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지수의 영향력이 좀 크잖아요. 천스닥 지켜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암만 그래도 이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백악관에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화상회의를 삼성전자도 참여를 한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개최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진짜 웨이퍼,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바이든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이 의미를 분석을 하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일 거고, 반도체, 즉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본격화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세 번째는 고용 확대가 제일 크겠죠, 그죠? 미국도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여기에 이제 바이든 공격적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20조 투자에 대한 후보지 물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여건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어쨌든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큰 거죠. 이분이 인텔의 CEO인데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이걸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개시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큰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내겠죠, 그죠?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부분의 이 진척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각각의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불똥이 튄 그런 상황은 이 부분에서도 좀 나와요. 주요 국가별 반도체의 생산 능력의 점유율 추이가 일본, 미국, 유럽에서 대만, 한국, 중국으로 바뀐 부분도 그렇고, 대만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참여에 대한 손짓을 한 그런 상황이고, 중국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뒤로 밀어놓은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반도체 굴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움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부분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횡보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공간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슈를 제공하지 못했죠. 1분기에 대한 잠정 실적도 잘 나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에 대한 발현 속도가 좀 더 빨라
달라져야 되는데 아마도 반도체 여건에 대한 부분이 삼성전자의 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일단은 좀 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SK하이닉스 추세적으로 SK하이닉스도 상승하는 그 추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전 고점에 대한 부분에 저항 라인이 생겨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요. 그래도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저점 부분에서는 반등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격적 부분에서는 저항 라인을 뚫어 올렸으면 15만 원은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뭐 삼성전자를 사든 SK하이닉스를 사든 이 부분은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적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렇다면은 반도체와 협업을 할 수 있는 뭐 소재나 아니면 부품, 장비 이런 쪽의 주식에 좀 더 확대되는 모습을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해봅니다. 다음 이슈를 보면 일본 관련되어 있는 얘기고,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부분들을 바다에 방류하겠다라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은 2년 뒤에 방류를 목표로 해서 설비 공사 이쪽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본 내에서도 반감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근데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짐이겠죠. 일본 정부 측에서는 굉장히 짐이겠죠. 그래서 빨리 이렇든 저렇든 간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이 여건을 만들어가는 부분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좀 판단을 하는데요. 오염수에 대한 부분들이 건강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삼중수소에 대한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현재의 기술력, 상존하는 기술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방사성 물질이 60여 종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 오염수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니까 불안감이 더 크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삼중수소에 대한 반감기가 그 10몇 년 정도 된대요. 11년인가 12년인가. 그러면은 11년이나 12년 두었다가 그 다음에 풀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육상 보관을 하고 고체화 시킨 다음에 풀면은 되는데, 이 부분도 무시하고 그냥 바로 바닷물에 희석시켜서 풀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원전 폭발 이후에 하루에 140톤의 오염수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일본 측에서는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이 여건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적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이렇게 방사능 관련되어 있는 오염수를 버리는 이 여건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지금 그린피스나 아니면은 환경단체 이런 쪽에서도 들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에 대한 부분도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뭐 국민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여건에서 모나미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나미나 아니면은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이 여건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쪽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쵸? 그래서 모나미도 오늘 주가에 대한 등락이 꽤 심하게 나타난 그런 상황이 있고요. 어쨌든 뭐 이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슈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고점의 매도, 그렇죠? 이슈에 의해서 그걸 감지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매수한 이후에 단기적 트레이딩 전략으로 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을 택해야 되겠죠. 계속 간다라고 보진 않아요. 저희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수익을 내서 팔아낸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크게 이견 없이 뭐 재매수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추적하면서 매매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요 문제가 좀 크게 진행되는 그런 여건인데 각국의 입장이 좀 달라요. 한국은 어쨌든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변 국가는 다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거고, 주변국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뭐 당연히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근데 미국 입장은 약간 달라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방류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러나? 태평양하고 이렇게 좀, 태평양이 크니까 5대양에서 제일 큰 바다가 태평양이니까 저 먼 데 있어서 그러나?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어쨌든 주변 국가에서는 들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G1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일본의 이 손을 약간 좀 들어주는 이 부분이 좀 약간은 좀 씁쓸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하나씩 보면서 매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종목 장세고,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이슈에 의해서 쫙 만들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1분기에 대한 부분은 실적이 이제 움직일 때가 됐거든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돼요. 뭐 전선 중에서는 LS전선 아시아 연간 최대의 실적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보자 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게 보면은 양자 보안 서비스에 대한 확대, 요게 뭐예요? 퀀텀 60만원대 갤럭시 퀀텀 출시한다. 23일 출시한다. 13일서부터 사전 예약, 20일서부터 사전 개통.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야지. 이게 어디서 나와요? SK텔레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SK텔레콤이 이것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요. 전체적으로 SK텔레콤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도 여기에 있는 거지. 재료에 대한 부분을 잘 따라와야 돼요. 현재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을 잘 책정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되도록이면은 신 대표 방송은 본방사수를 해달라. 실질적으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분할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겁니다. 어떻게 분할되나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시나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또 알려드릴게요.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본방사수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간에 SK텔레콤도 요 이슈에 의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지난해 소비 지출 2.3% 감소했다. 역대 최대야. 지난해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하에였었죠. 지금은 무슨 일이 있나요?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하에 있어요. 근데요, 소비 지출이 역대 최대인데 지출이 많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알고 있어야지. 제가 그래서 요 여건에서 제가 지난번 밤 야학이었을 거야. 베타 기수가 낮은 음식료 업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다 정리해드렸어요. 이렇게 하나씩 다 정리해드렸어요. 치솟는 엔겔지수. 이제 느껴지시죠?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느껴질 거예요. 만약에 주가에 대한 등락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베타 계수가 낮은 쪽을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생필품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을 선택하면 되겠죠. 팥 가격 무지하게 올라왔어요. 치솟는 엔겔지수. 엔겔지수가 뭔지 모르면 답답한 일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오이, 무, 애호박, 양파 16%, 깐마늘 35%, 풋고추 35%, 건고추 34%. 이게 다 오른 거예요. 이게 안 오른 게 없다. 이거 우리 누님 회원님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장바구니 이거 뭐 10,000원 가지고 살 게 없다. 그래서 보니까 올해 엔겔 지수가 13%를 넘었는데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더욱 저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은요, 사야 되잖아. 사야 되는 부분에 지출이 더 늘지요.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여유 있는 사람들의 소비는 줄었어요. 오히려 이제 자동차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고. 그리고 돈이 적은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소득이 좀 낮은 사람들은 오히려 소비가 더 늘었어. 왜냐하면은 엔겔 지수가 높아져 있거든. 거기에 소비할 수 있는 제품들, 생필품에 대한 가격이 올라와요. 올라오니까 더 지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양극화에 대한 부분으로 만들어진다니까. 거기에 진짜 이거 봐봐요. 자산 인플레이로 천정부지로 솟는 주거비, 월세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쪽 저소득 서민들의 체감 물가 지수는 진짜 인내할 수준이 넘었다라는 이런. 더욱 문제는 사상 유례 없는 돈풀기의 이 후유증이 인플레이션으로 폭발된다면 문제가 더 커지겠지. 근데 인플레이션은 아니래.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정부의 입장을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린 적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신 대표 방송은 본방사수를 계속 해줘야 돼.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계속적으로 보시라고. 이 여건에서 우리가 뭘 사야 되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숙제인게요. 이게 지금 회원님들이 이런 쪽을 잘 풀어야 되거든. 이런 쪽을 잘 풀어야 주가의 등락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잖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택해보자, 한번 가보자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종목 장세에서는 이 종목을 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음식료 종목을 안 볼 수는 없는 상황. 나중에 움직일 수 있는 여건에서 쫓아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요, 미리 발 담궈 놓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미리 생각을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풀릴 때에 주식시장의 대응적 전략적 부분이 바뀌는 거고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요 부분에서 다음번 방송 이런 쪽은 본방사수를 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